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2월 4일 전국에 85만 호 대규모 주택 공급 뉴스가 떴습니다. 서울에는 32만 5천 호를 공급한다라고 하고 나머지 지방까지 포함해서 85만 호가 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큰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국가의 힘이 집중된 곳에는 수혜를 보는 업종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혜 업종인 건설, 건자재 업종을 지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FM 미디어의 2021년 상장기업 업종 지도와 함께 합니다. 건설은 크게 건설, 건설 용역, 전문, 폐기물 처리라는 4개의 섹터가 있고요. 그 안에 87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하면 그냥 건물 짓는 건축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업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 호재가 나왔다 라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 섹터에 해당하는 종합건설 그리고 건축 업종을 위주로 보면서 이후에 연관되는 업종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화면에서 저라면은 종합건설 그리고 건축, 그 다음에는 토목, 부동산 신탁, 부동산 관리, 스마트홈, 경관 조명, 인테리어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건설 업종의 공급 사슬부터 보도록 할까요? 건설업은 다른 업종보다 만들고 파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재료 가격,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큰 돈을 들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그리고 판매 가격이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이 시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를 비싸게 살 때는 판매 가격도 비싸게 팔 줄 알았는데 막상 2년 정도 지나서 봤더니 판매 가격이 뚝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건설업을 볼 때 당장의 이익을 보기보다는 향후 매출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수주 잔고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미청구 공사금이라는 리스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건설사는 인정을 하지만 발주처에서는 나 인정 못해, 인정 안 해, 못 줘 라고 하면서 받지 못하는 돈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미청구 공사금이라고 부르는데 즉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서 이익에서 빼야 되는 돈이 되는 거죠. 이익일 줄 알았는데 이익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토목을 보도록 할게요. 토목은 도로, 교량, 항만, 철도, 상하수도 등의 건설공사, 즉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로 인프라는 정부 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하죠. 이번 대규모 주택 공급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로 발주를 할 테니까 수혜주에 해당되는 게 토목업종입니다. 주택 공급으로 인한 인프라 조성, GTX, 지하철 연장 관련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업들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개발은 90% 이상 매출이 토목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연도별 국내 토목 수주액과 사무개발의 매출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국내 토목 수주액은 2015년에 급증하고 사무개발 매출도 2015년에 전년 대비 27%나 급증을 하게 됩니다. 2016년 이후에는 토목 수주액과 사무개발 매출액이 둘 다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축으로 넘어가 볼게요. 건축은 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분야로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공급 정책과 분양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대규모 주택 공급,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추진 이런 뉴스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업종이 된다는 거죠. 건축 업종에서도 전국구 건축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특정 지역 위주로 건축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원개발, 화성산업, 계룡건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서 동원개발 매출액과 연도별 건축 수주액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건축 수주액과 매출액 모두 2015년에 껑충 뛰었습니다. 이후 건축 수주액은 2016년 정점을 찍고 내려갔다가 2021년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 상승할 예정이 되겠죠. 동원개발은 건축 수주액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완만한 매출 상승을 가져왔는데 부산 지역에서 성공적인 분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합건설을 보도록 할게요. 종합건설은 토목, 건축, 플랜트 모두 하는 회사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택 공급 호재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이 중에서도 주택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겠죠. 4개 업체 모두 주택 부분 매출이 절반을 넘어갑니다만 특히 대우건설이 62% 비중으로 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건설업종 지도를 보면 그 외에도 종합건설, 건축업을 하는 여러 건설사들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 비중이 높은 기업이 주택 공급 수혜를 더 많이 받는 기업이 될 겁니다. 건자재 업종은 내외장재, 소재, 설비 3개 섹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자재는 종류가 많고 구분이 모호해요. 여러 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건자재는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쓰기 때문에 이 건설업 호황이랑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이 발표됐기 때문에 건자재 업종의 미래도 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하면 안 되는 게 건자재 업종의 고객은 개인이 아니라 건설 회사예요. B2B 성격이라서 건설 회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파트 하나만 지어도 시간이 길게 걸리고 그때 들어가는 건자재도 모두 달라요. 건설 초반에는 시멘트라던가 레미콘, 철근이 먼저 쓰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페인트, 실리콘, 인테리어, 가구들이 쓰입니다. 이렇게 건축 과정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 착공이 되는 거고 언제 매출이 잡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자재 업종은 원재료 가격, 제품 가격 차이가 마진인 사업이에요. 건설 경기가 호황이면 마진이 늘어나겠죠. 불황이 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건설 경기가 호황이 도래하면 원재료와 제품 가격이 아주 크게 출렁입니다. 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제품 가격 인상을 못하면 손실이 커져요. 반대로 재료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품 가격을 인상시켰다면 수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사, 레미콘, 시멘트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페인트라고 불리는 도료는 건설, 조선, 자동차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에서는 신규 아파트 아니면은 10년 경과한 오래된 아파트가 외장 도색을 합니다. 신규 공급이 늘어도 매출이 늘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늘어도 매출이 느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국내 도료시장 규모는 4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수요자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자는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산업입니다. 도료기업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KCC의 점유율이 40%에 가까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노루와 삼화페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KCC에는 매출에서 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5.6%밖에 안 돼요.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10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페인트에 대한 수요가 커졌을 때 아무래도 페인트 비중이 높은 회사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참고로 도료의 재료는 안료와 수지인데 수지는 국도화학에서 주로 구입을 합니다. 수지 가격이 오르면 페인트 회사는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멘트 제조 공정을 보도록 할게요. 시멘트는 석회석을 킬른에 넣고 2000도 가까이 온도를 올려서 소성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클링커라 불리는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이를 분쇄해서 시멘트를 제조하는 거죠. 레미콘은 굳지 않는 콘크리트로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에서 시멘트와 중화제를 섞어서 제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미콘은 굳기 전에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까지 갈 수가 없죠. 시멘트 회사들은 2015년 전성기 시절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17년 동시다발적인 인수합병이 일어나서 3개 회사가 시장의 64.4%를 차지하는 과점 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가격 인상의 힘이 생긴 거죠. 두 번째는 고온 소성 과정과 분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에너지 절감을 위해 폐열 발전 설비 ESS를 도입했습니다. 쌍용량에는 1000억을 들여서 폐열 발전 설비를 건설했고 그 덕분에 연간 270억 원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해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2015년 1월 톤당 8,6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2020년 4월에는 4만 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2만 원 정도로 크게 내려왔죠. 탄소 배출권이 다시 급등하게 되면은 시멘트사 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라는 악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연탄 가격이에요. 유연탄 가격이 몇 년 동안 계속 하락 중이었기 때문에 시멘트 회사 입장으로서는 되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시멘트 회사의 이익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시멘트 회사의 사업 비중입니다. 시멘트 회사는 레미콘 사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멘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레미콘 회사의 사업의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오르고 내리는 게 되면서 이익이 상쇄되는 효과가 날 겁니다. 창호는 주택 창문에 쓰이는 제품으로 주택공사 중간 단계에서 많은 발주가 예상됩니다. LG 하우시스, KCC, 현대 LNC, 이건창호 이게 4개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장 기업은 LG 하우시스, KCC 두 곳이 있는데요. 현대 LNC는 현대 홈쇼핑을 통해서, 이건창호는 이건홀딩스를 통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요, LG 하우시스랑 KCC는 창호 사업 비중이 20% 이하로 낮은 반면 현대 홈쇼핑은 50%나 된다는 점이죠. 실질적인 수혜는 현대 홈쇼핑이 더 큰데 기업명이 투자자들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적고 영업이익도 아직까지는 적자인 상황입니다. 잘 공부하셨나요? 주택 공급 대규모 확대라고 해서 무작정 건설 회사를 사는 것보다는 업종을 이해하고 기업의 특성을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외에도 주택 공급 수혜를 받는 가구, 철강을 비롯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아우르는 25개 업종 지도를 보고 싶으시다면 2021 상장기업 업종 지도 도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책 구입 링크는요, 더보기를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